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야간, 토요일은 야간, 그다음에 일요일은 노을 경마라 그러죠. 그래서 토요일은 서울 첫 경주가 2시고요. 너무 일찍 나오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일요일은 11시 45분에가 첫 경주가 이제 발마가 되죠. 자, 7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훈기수라고 말들이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이제 안장이 이렇게 돌아가죠. 미끄덕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덕거리는데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안장이 돌아가면서 유훈기수가 낙마하면서 말의 뒷다리에 걸려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걸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의 컨디션 변화, 이제 체중 같은 거 꼼꼼히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첫 주로 들어가면서 조금 두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게이트는 그래도 이렇게 7마리, 7마리 이렇게 경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주가 아니고 그래도 한 9마리, 10마리씩 다 출전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긴 하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산통에 대해서 이제 경주마의 어떤 질병, 그 중에 이제 산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근골격계라 그럴까요? 이제 다리에 오는 질병,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마는 4다리가 있는데 그 뒷다리의 어떤 부상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비절 후종이라든가 우리 이렇게 팔꿈치죠, 사람으로 치면 여기에 이제 혹이 생긴다거나, 물론 이제 뒷다리에 구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드물어요. 드물고 앞다리에 거의 한 80% 이상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그러니까 앞다리의 무릎에서부터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여기가 발굽이라고 그러면요, 여기 무릎에서부터 여기가 구절이겠죠. 요 부분에, 앞다리 요 부분에 또 구절, 그 다음에 발굽.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발굽하고 지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부분에, 그러니까 구절, 여기서부터 완관절부터 요 구절 사이,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무릎입니다. 무릎이든 하여튼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부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주마한테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예전 같으면 거의 다 폐마예요. 지금도 아마 마사의 수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사에 들어가면 이런 질병에 대해서 많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면 좀 가서 좀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수의사가 아니고요, 그냥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본에 질병, 사양관리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상마부터 시작해서 기승하는 처음에가 기본 마술이죠. 그 다음에 응용 마술, 경주 마술, 그 책에 한 권에 다 있어요. 그 한 권을 갖고 1년 동안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게 딴 데로 갔습니다만 저는 수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근데 수의사들이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면 그런 말들을 타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 이 무릎이 나오면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돼 있으면 무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뼈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뼈 조각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하중을 못 견디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이 질병은 말의 체중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무릎이 나오면 이걸 예전에 같으면 요즘 말로 하면 염산이죠. 염산. 그 염산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지금은 돈 주고 하지만은 개인 마주기 때문에 그때는 배급을 타러 가요.
그게 모자라면 그러면 우리 그 닌게르병에다가 이렇게 그 염산하고 한 8:2, 9:1 뭐 그 정도로 이제 섞어서 줘요. 희석을 시켜서 줘요. 그러면 이걸 칫솔로 해가지고 이제 무릎이 나오면 뼈 조각을 태워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굳혀버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무릎에서부터 구절까지 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냥 심하면 그래요. 심하면 아주 다 태워버려요. 그냥 굳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더 이상. 근데 이제 이 무릎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릎은 뭐 그다지 그렇게 이 다리 앞다리 질병 중에서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뭐 물론 이제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릎에서부터 요 구절 사이 있죠. 복숭아뼈. 사람으로 치면 복숭아뼈. 근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골막염. 첫 번째가 이제 골막염이죠. 특히 이제 어린 말한테서 나타나는데 이 어린 말들이 그 뼈를 감싸고 있는 막이라 그러나요? 예, 그게 거기에 염증이 생겨. 이게 심하면 우리 이렇게 군대에서 조인트 맞는다 그러죠. 딱 맞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제 모르고 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심하면은 뭐 글쎄요, 경주마로서 퇴역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게 쉬면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어린애들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뼈가 완벽하게 어떤 굳어야 되는데 굳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심한 운동을 했을 때, 보행이 뭐 부자연스러울 때, 그럴 때 생기는 게 골막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뭐 한 달 이상 쉬면은 초기에 발견을 하면 거의 다 완치가 돼요. 근데 나머지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무릎 얘기했고 이제 골막염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 건입니다. 건은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건. 예. 이게 완충작용으로 그러니까 지면에서 튕겨져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탱탱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그 뭐라 그럴까요? 복숭아보다 좀 작은 거 이렇게 살구만한 그 탱탱볼 있지 않습니까? 탕탕 튕기면 튕겨져 올라오죠. 예를 드는 겁니다. 딴지 거십시오.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이 땅에서 지면에서 착지를 하면 이게 그런 역할을 해줘요. 완충작용으로 이게 끊어지거나 늘어나면은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요증이라 해서 다 지져버려요. 완전 지져버리면 이게 없으면은 정상적인 보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쭉 나가면 한 왼쪽이 정상이라면 이거는 짧아요. 완충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튕겨져 올라올 때 어떤 그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건입니다. 건도 보면 뭐 천지굴근염, 심지굴근염이 있는데 천지굴근염 같은 경우는 이 피부에서 바로 이제 그 뭐죠? 가깝게 있는 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다치죠. 심지굴근염은 그 안쪽에 있어요. 뼈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굴건염이 나오면 그러니까 완전히 뭐 경주마로서는 거의 자기 능력이 저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거의 70, 80으로 떨어져요.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질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수부라는 거는 여기가 제3 중수골이라 그러나요? 예, 여기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골, 뭐 이렇게 내려가는 뼈.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종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아리? 이게 무슨 뼈죠? 예, 그 뼈를 말하는 건데 거기를 감싸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중이야 전부 다. 굴건염도 마찬가지고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생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가 있습니다. 다시 구절부터 할게요. 네, 구절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구절이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요 손바닥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작은 뼈들이 몇 개가 있어요. 3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저는 자세히 그건 모르겠고. 그럼 이 뼈가 하중에 의해서 눌려서 옆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것도 구절도 역시 여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발목의 복숭아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누가 있냐면 13조의 그 포리스트리라는 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가서 보시기 귀찮으실 거예요. 걔는 보면은 뒷다리에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건 제가 지금 하여튼간
그 말의 구절이 아주 예를 들자면 그래요. 정말 거의 배만 해요. 배. 원래는 이렇게 제 주먹보다 좀 작죠. 뒷다리 그 구절은 제 주먹만 할까요? 그 다음에 앞다리 구절은 좀 가늘기 때문에 제 주먹 반 정도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요만해야 되는데 이만해요. 이딴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포리스트리 잘 생겼잖아요. 포리스트 캠프에 혈통을 받고 잘 생겼어요. 제가 몇 번 그래서 예시장에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뛰었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제가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발굽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뭐 평발, 뭐 또 올록한 발, 뭐 볼이 넓은 발, 좁은 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 구절염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이렇게 대꼬라 그러죠, 일본 말로. 그게 다 이제 거기서 제가 배운 거라 그러는데 대꼬. 여러분들 그 도로에 가다 보면 요철이라 그러죠. 그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그게 뭐 우리말로 대꼬북꼬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튀어나왔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어깨인데, 어깨는 사실 그렇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뭐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제사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지금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은 이렇게 어깨가 뼈와 뼈끼리 연결하는 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어깨가 가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 말이 앞다리에 거의 80%의 체중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릴 때. 그러면 이 머리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쿵쿵 그러면 울리지 않습니까? 말은 그게 울리지 않는 데입니다. 머리로 그게 올까봐 그렇게 이해를 저한테 시키는데 그건 저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견파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걷는 마필들 보면은 이 대부분 이 어깨 파행이라 그러는데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글쎄요. 탔을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깨 쪽이니. 근데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말 탄 분들, 뭐 아주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사들보다 더 많이 그 치료를 잘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산통도 뭐 민간요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어깨를 치료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 쪽가위 아시죠? 쪽가위처럼 날카로운 가위를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의 피부를 잡아 당겨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마창이라나요? 이렇게 찔러요. 여러 군데 우리 이렇게 한의원 가면 팍팍팍팍 이렇게 침 찔르듯이 걔네들도 이렇게 막 찔러 가지고 거기에 죽은 피를 빼는 겁니다. 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거기다 이제 담요를 씌워놓고 뜨거운 물로 습부를 해준다든가, 이제 그게 이제 그 피부가 다 적어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간에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밑에서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절이나 건이나 무릎에서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무릎, 건염, 구절, 이렇게 요 세 가지 앞다리의 질병이, 이게 뒷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뒷다리에는 그만큼 어떤 부상이 올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요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완관절, 그럼 왼쪽 무릎이 아프다라는 얘기고, 치료가 얼마만큼 했나, 그 다음에 뭐 자중수부, 뭐 제3중수골, 뭐 활막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증, 건염, 그 다음에 건염, 뭐 단열, 끊어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그 치료를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염 그러고 가로 열고 뭐 6일을 치료했다는 거 이러면 좀 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이제 발구까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하려고 했던 건데 10분까지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발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월 1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병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달릴 때 온다, 운동하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거의 다 운동하다 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물론 이제 가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보편적으로 경주마가 오는 그 질병은 거의 다 이제 뭐 조교나 실전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첫 경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이고요. 자, 4번 행운골입니다. 이철경 기수가 앉아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일단 건너뛰십시오. 건너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 행운골 빼놓고는 사실 믿을 마필이 없어요. 뭐 큐피드 강자도 몸이 좀 뻣뻣하고요. 엄지왕 여왕 같은 경우 3번이죠. 큐피드 강자는 1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 엄지여왕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섰는데 라스트에서 너무 고개가 높아요. 역시 YY 혈통이죠. 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장산제국은 주행이 잘 안 돼요. 막 우리가 얘기하는 꼴통, 악벽이 심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리 숙보를 했어요. 막 두들겨 패가면서 똑바로 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샤크 대장군은 앞발과 뒷발의 어떤 그 간격이 좁아요. 아주 좁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높아 보여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런 마필들은 좀 지구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버틴 정도니까 만약에 못 갔을 때는 더 그만큼 빨리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경주는 행운골의 어떤 그 뭐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얘마저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신마들 변수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천천히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1300m 이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들 한번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인데 한번 모험을 해보고 싶다.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마하희망입니다. 마하희망. 이거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머리를 내리고 뛴다. 머리를 내리고 뛰면서 발을 약간 꺾어요. 심하진 않은데 약간 꺾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필들은 보면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그만큼 라트에서 무너지죠. 쉽게 무너지는데 제가 오늘 기대하는 거는 선행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선행은 못 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승한이라면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거리가 1300m고 너도 나도 서로 지금 선행을 그렇게 어렵게 나서면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하희망의 어떤 승한이를 좀 기대하는 건데 얘 실전을 보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전이 이런데 답은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약한 편성이고 조금 한번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껍데기가 좋아요. 상당히 껍데기가 좋은데 조교 때도 보면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접영하듯이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내리고 접영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뛰는 주행대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마필들은 피해가려면 뭐예요? 이기려면 선행밖에 없어요. 선행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약하고 빠른 말이 지금 덕이 또 뭐가 있죠? 덕이 정도밖에 없죠? 스카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선행을 좀 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음압필을 자기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타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승환이의 어떤 그 성향으로 봐가지고는 선행을 못 놨으면 누가 나오면 내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모험을 하자 이렇게 좀 처음에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이거는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그냥 조금 걸음이 덜 나온다, 능력이 덜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역시 뭐 이경주도 믿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시스프마 위너 인기 1위권일걸요. 제가 토요일째는 종업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경주죠. 1경주 어디로 갔어? 2경주가 없네. 서울 2경주, 서울 3경주. 예, 12군데 머리예요. 기록만 갖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얘가 갖고 있는 그 습성이라 그럴까요? 거기서 결정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스트에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예. 뭐 기록만 갖고 따진다면야 뭐 얘가 여기서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가 그런 것 떠나서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면 뭐 여기서는 뭐 이제 선행을 나서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위를 쳐주는 건데 믿지 마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하이랄리다. 지난번에 4번 하이알리다.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말이 안 돼 있어서 출전을 안 했어요. 맨날 찬호가 여기다 대놓고 두들겨 패는데 오늘도 보니까 역시 이제 신장력이 조금 안 나오고요. 오히려 모어리치입니다. 이마피는 지난번 복귀를 해보면 사실 별거 없는데 말 껍데기는 상당히 좋고요. CK킨도 역시 머리를 내리고 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에클레어 드림은 9번입니다. 뒷다리가 조금 짧게 들어요. 부자연스러워요. 오늘도 좀 보니까 혹시나 해서 그렇다면은 한 3마리 정도로 압축이 된다면 한번 공략을 해볼까 싶었는데 그나마 뭐 다른 마필, 얘네들이 여태까지 육군에 왜 있을까를 한번 반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역시 이 경주도 이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 7번 천년호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그 기수는 뭐 어쩌다가 뭐 얘기는 말씀은 드리는데 꼭 모든 말을 갖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7번 천년호령인데 저는 이렇게 천년호령이 이마필의 어떤 체형을 보면 안 뛸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내측으로 아주 심하게 기댄다는 겁니다. 많이. 이 단점 때문에 여태까지 못 뛰고, 지난번에도 4코나 돌아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정균 기수가 왼쪽 채찍을 아예 꺼내 들고 타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한번 순치를 시키기 위해서, 교정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덜 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덜 한다. 그러면 지금 예상에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기댔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한테 졌죠? 뭐랑 같이 막 저거 하다가 고스타운한테 졌어요. 고스타운한테 먼저 앞에 있다가 졌어요. 근데 그 고스타운의 어떤 그 걸음이나 얘의 걸음이나 비슷했는데 얘는 기대는 것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얘가 지금 고쳐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한번 지난번보다는 더 뛸 거다. 이런 판단을 갖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 경주에서 뭐 지금 검진도 맨날 머리를 내리고 뛰는 마필이죠. 결정력 빼번 없지 않습니까? 더 밀어붙여 선행 가도 오래 못 버틸 것 같고,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고, 컴플리타이 지난번에 쥐어짰고요. 고스타운은 지난번에 천년호령을 8번, 고스타운은 지난번에 이겼고, 트루틴번 지난번에 졌고, 초우롱마 너무 약한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천년호령을 여태까지 천년호령이 유승환 기수가 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조금 편성이 얘가 센데 뜨다녔어요. 물론 여기서 뭐 다른 마필들이라고 해서 저거 한 건 아닌데, 킹플럭키 지금 공백기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물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천년호령이 능력은 있는데 과연 안쪽으로 기대는 걸 얼만큼 제어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문정균 기수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한번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입니다. 1000m 군해산 5군 암말경주인데요. 자, 꿈의 시련입니다. 꿈의 시련인데 능력은 월등한 마필이죠. 근데 지금 공백기, 뭐 때문에 공백기가 전에 매니피에 459kg, 폐출혈 I에 폐출혈 2에네요. 폐출혈 2에, 폐출혈? 이건 뭐 나중에 뭐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폐출혈도 폐출혈 나름이에요. 뭐 폐출혈이라고 해서 어떤 때는 폐출혈이 보면은 말 타다가도 막 코에서 피가 나면 이 복색으로 이렇게 사람한테 막 달리니까요. 이렇게 날린다 그러네, 피가. 그럴 정도도 있는데,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코가 이렇게 말 들으면 코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난 것도 잘못 판단해서 수의사가 폐출혈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증이냐 경증이냐 그게 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씩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폐출혈이 맞다라고 봐야죠. 자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 그 직전에 어떤 주행 심사를 보면 뭐 여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0m에서 여유가 너무 많았었고, 따라가도 이제 되는 마필, 거의 취입권의 마필이고, 뭐 아무렇게나 타도 되는 마필인데 너무 약하게 만났고요. 11번 꿈의 시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록질주가 있고, 뭐 아르고밀레드는 뭐 선행 간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죠. 상하이 팡팡인데 맞잖아요.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목요일 날 다시 요 펜스에 들어가서 조교 습보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월요일 다 외주로 해서 조교를 했어요. 가운데 잘 뛰다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로를 한번 바꿨으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게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난 경주에 나타났죠. 예, 이게 지난 경주에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바꿨을 때는 아직 적응을 못했는데 이게 뛰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한 박자 빨리 갔는데, 첫 번째는 적응을 못했고 두 번째는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마필이 온다라는 보장을 못해요. 뭐가 단점이에요? 미스코리아 배를 갖고 있어요. 배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는 강도를 많이 낮춰가지고 조금 더 힘을 쓸 겁니다. 여태까지 맨날 똑바로 뛰라고 펜스에 대놓고 그냥 막 들고 조지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실전에서 힘 못 쓰죠. 일단 힘 뺐죠. 거기다 안으로 기대니까 더 기대죠.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실전에서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주로를 바꾸고 나서부터 강약 조절, 하루 걸러서 뭐 이틀에 걸려서 이렇게 좀 강약 조절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뛰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가 뭐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아르고멜들이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금수화한테 졌어요. 선행 뺏어서 나갔죠. 금수화를 선행 뺏어서 나가가지고 라스트에서 다시 금수화한테 덜미를 잡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고요. 지금 컨디션도 뭐 이렇게 흔들려요. 말이 어디가 나쁜 데에 있는 건 아닌데, 착지할 때 흔들린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질병이 어딘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뛰고 나서 그게 심하면 엑스레이를 찍겠죠. 그 정도로 좀 흔들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11번 꿈의 시련은 있는데, 상하이 팡팡이 얼만큼 성과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다. 자, 5경주였었고요. 자, 6경주입니다. 1000m고요. 자, 카이젠 포스 10번입니다. 카이젠 포스가 기술을 바꿨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난번에 그 12번 게이트에서 11번 게이트에서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몰고 나가고, 참 그냥 가는 대로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싶어요. 근데 나중에 또 올라오잖아요. 13초 6, 5, 13초 3,
13초 3이면은 아주 월등하진 않아도 마지막 하롱 타임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쳐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마필이 모래인지 아니면 말 무리 속에서 근성이 뛰기 싫어서 근성이 없는 건지 요거를 아직 판단을 못했어요. 이경주는 뭐 신마들도 있고 뭐 지금 플라잉 뮤닉이라든가 4번이요. 그다음에 바다 치프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 플라잉 뮤닉 같은 경우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4번. 얘는 좀 전 구간 여유가 있었어요. 주행 심사에서. 근데 주행 자세가 조금 그렇게 뭐랄까 등치 큰 마필들 느리고요. 발도 꺾어요. 얘는 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거리에서는 힘으로 이제 그 경주 볼펜 마냥 힘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은 조금 아직은 뛰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주 실전에서의 어떤 진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조교 때도 보면 그렇게 발 높진 않은데 그 주행 심사에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일단 단거리이기 때문에 뭐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자, 바다 치프입니다. 바다 치프. 오히려 이런 500km 나가도 얘는 상당히 유연한 몸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500km가 나가기 때문에 실전을 좀 뛰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맹숭맹숭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번 이 카이젠 포스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단점들을 갖고 있고 아직 어린 마필들이라 실전을 안 치러봤기 때문에 좀 그래서 카이젠 포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송재철 기수가 처음 타나요? 이런 마필들은 처음 타면 약간 이 습성을 모르면 조금 뭐랄까 좀 버벅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7경주로 가겠습니다. 1700m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손오공인데 손오공이 지금 예상에 많이 올라와 있나요? 손오공이 진짜 대단들 하네요. 2차 강군데 3차 강군데 5차기 2군데요. 그러니까 4군데 잡은 거죠. 총 이 종합지가 지금 15군데에서 4군데 잡았어요. 그러면 메리트가 없죠. 이걸 지난주 우리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 뭐 흥룡 이런 것들이 인기가 나오면은 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손오공이 이거 뭐 남들도 다 안 보는데 뭐 나도 안 봐요 그러면 제가 미친 놈이죠. 여기는 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위대한 전사는 어떻게 했대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을 51.5 달았어요. 52kg 달았네요. 오늘 지금 56.5 달았어요. 4.5kg. 근데 얘가 457kg인데 이렇게 이 정도의 그러니까 450에서 60 정도 이 정도의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4.5kg의 이런 부담 중량이 올라간 거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가 문제가 뭐냐면 요 부담 중량 자체도 얘한테는 데미지가 올 건데 거기다가 이 4.5kg의 어떤 그 무게를 더 뭐랄까 좀 작용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고개를 들고 뛰죠. 고개를 들고 뛰기 때문에 지난번에 3코나 내려갈 때 막 민호가 때리고 내려가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때리고 내려가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붙잡았어요. 막 몰고 내려가진 않았었는데 그나마 그래서 취입이 됐습니다. 그게 취입이 지상거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지상거탑이 이렇게 뛰어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4.5kg의 부담 중량이 이 고개를 들고 뛰는 마필이고 그다음에 얘는 리듬이 약간 좌우로 되죠. 앞뒤로 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좌우로 해요. 그럼 뭐예요? 리듬이 이렇게 착지하면서 리듬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흔들어요. 흔드는데 52kg에서 4.5kg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담 중량은 9kg, 18kg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배의 배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개가 높은 마필들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부민호 기수가 지난번처럼 타면 이 4.5kg의 부담 중량은 9kg, 18kg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상대가 약하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나온틀인데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 외곽으로 돌아서 잘 탔잖아요. 근데 졌어요. 선행 나섰다가 뭐한테 내줬죠?
뭐한테 내줬더라? 아닌가요? 선행을 나섰죠. 나서서 여기까지 왔는 모양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그러니까 그 몸통은 가만히 있고 발만 이렇게 뻗어요. 아주 그러니까 던져 보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키를 신으면 아주 사뿐 걸을 수 있지만 워커를 신으면 어떻게 돼요? 터덜 걷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발을 써요. 그러니까 벌써 몸의 중심은 뒤로 가 있고 발만 뻗는 거예요. 발만. 이런 마필들은 선행 그렇게 페로비치 기술 아마 기억난다. 예, 선행을 쉽게 가고도 라스트에서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인다면 어떤 단점들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 자체도 여러분들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자,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m. 일단 찬마, 테마 등급, 뉴시타델, 삼봉. 일단 뭐 삼봉은 지금 여기 뭐 찬마나 테마 등급 뉴시타델은 막 올라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상대들이랑 1군에 있는 강한 상대들이랑 뛰어본 경험이 적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전 경험이 좀 부족하다. 실전을 많이 뛰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자 테마 등급도 그래요. 지금 예전에 그 양희진 기수나 장세현 기수 같은 명동 스타인가요? 그때 정말 잘생긴 말이 있었는데 매번 제가 속았습니다. 막 2살, 3살, 거의 4살 때까지 속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1군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5살 때부터 뛰었나 그랬을 거예요. 4살 후반 때인가부터 그때 힘이 찬 거야 말이. 이렇게 이제 좀 늦게 힘이 차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테마 등급 같은 경우 잘생긴 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설록 같은 경우 이런 마필들은 5번입니다. 테마 등급은.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생김새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쳐다보십시오. 근데 오늘은 일단 뭐 지난번에 너무 상대가 약했어요. 야오션션이었기 때문에 좀 너무 그렇게 과신하지 마요. 참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면 4살인데 맹숭맹숭해요. 누구예요? 서울킨. 얘가 5군인가요? 얘랑 동반 스포인데 얘를 못 이겨요. 얘는 맨날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또 실전에 가서는 잘 뛰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능력을 보이는 마필이고, 그다음에 뉴스타들도 지금 9주 만에 나와 10주? 네, 10주 만에 나오는데 승군전입니다. 얘 나갈 때 보십시오. 진짜 뭐 피죽통 못 먹은 것처럼 하고 나가요. 근데 또 얘 뛸 때 보면 잘 뛰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뉴스타들 같은 경우 아직도 힘이 안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교 때 보면 아주 거의 습부에 탄력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에서는 복병만 하나 딱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대한장군. 이게 요새 조경우 전 기수가 예상가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해서 이거 그때 대한장군을 조경호 기수가 타던 마필이죠. 타던 마필이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약간 땡땡이 기질이 있다. 이제 요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았었는데 땡땡이 기질도 기질이지만 땡땡이 기질, 농땡이 기질도 일단 있지만은 얘가 갖고 있는 걸음이 느려요. 상당히 주폭이 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군까지 올 때 뭘로 왔어요? 힘으로 왔어요. 힘. 얘는 유연성도 있습니다만은 유연성은 한 20%밖에 안 돼요. 거의 힘의 80%의 그냥 80%의 힘을 갖고 올라온 마필, 1군까지 온 마필인데 그동안 이제 부상 때문에 여러 마방을 다녔죠. 얘도 보면 이게 34조에 있다가 23조로 갔다가 2조로 갔다가 지금 44조로 갔나요? 그랬을 겁니다. 이 마방 저 마방 다니면서 잘 조교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농땡이 기질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좀 너무 세게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교를 했는데 약간 호흡이 거친 건 있습니다. 거친 게 있는데 헥헥거리고 좀 뛰긴 하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랄까요? 유연해졌어요. 거기다 힘도 있고 스포 2바퀴를 해도 그렇게 심하게 저거 하는 건 아닌데 타는 방법은 얘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앞에 이만큼 있으면 얘는 여기 있어야 돼요. 깡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간에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런 마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한번 예시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체중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체중이 그 정상이네요. 지난번에 많이 빼갖고 나왔네요. 예. 1분 14초 4를 뛰었고 1200m에서 12초 9 마지막 하롱타임 5월 27일이면 주로가 가벼웠을 때인가요? 아무튼 뭔가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였었고요. 자, 9경주입니다. 1300m. 아마존에스입니다. 1번 아마존에스, 2번 골든스텝. 골든스텝이 선행 가고 아마존에스가 따라가고 그러면 그냥 끝날까요? 거의 그럴 확률이 높은데, 자, 지금 이 골든스텝 2번이죠. 얘가 지금 저한테 챙피를 많이 준 마필이죠. 그 1300으로 올라와 가지고 계속 선행을 가 가지고 이긴 마필이죠. 한 번은 그 챔피언 킹일 때는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아주 얇은 체형을 갖고 있고 롱다리예요. 또 고개를 좀 들고 뛰고 왼쪽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그 주행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행이니까 여태 이만큼 돌았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그렇게 쉽게 가고 뒤따라온 슈퍼찬스에 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슈퍼찬스가 과연 능력이, 그러니까 이 골든 스텝의 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슈퍼스타의 능력이 그렇게 센가? 아닌데 얘가 그렇게 세지 않을까? 약한 마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슈퍼스타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뭐 변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근데 라스트에서 골든 스텝이 사코나 돌자마자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코나 돌자마자가 아니죠. 좀 중간쯤에 잡았을걸요. 예, 중간쯤에 잡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일찍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골든 스텝이.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선행을 간다. 선행을 저지할 말은 없죠. 뭐 금소와 이 정도 컬러 트러블 이 정도 갖고는 얘의 선행을 저지하기는 조금 힘들죠. 빨리 아마존에스가 빨리 누군가가 빨리 잡아주면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 오늘의 복병만 누구냐면 10번 베스트킨입니다. 베스트킨. 이거는 여러분들 이 베스트킨은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얘의 능력이 아니라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골든스텝 2번 골든스텝을 많이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쿠나까지 혼자 오라고 냅두세요. 냅두면 누군가가 얘는 스스로도 무너지는데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언제 잡느냐요. 빨리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 그래서 슈퍼스타가 늦게 잡았는데도 얘가 쓰더라. 그러면 좀 누군가가 빨리 잡아주면, 싸워주면, 또 누군가가 또 압박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두 번째, 그러니까 좋아요. 선행을 가는데 누군가가 압박하는 게 먼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행을 나섰는데 누군가가 빨리 사코나에서 넘어가 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세 번째가 뭐냐, 얘가 선행 가는데 다 냅둬. 아무도 가서 뭐 건들지도 않고 혼자 쉽게 가. 이랬을 때는 돌아서서 막건 버리셔야죠. 근데 저는 일단 세 가지의 전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전개를 그려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가 일찌감치 무너지면은 아마존에스가 쑥 지나갔다고 제가 그렸을 때는, 그러면은 뭐 여기서 골든스텝이 퍼덕퍼덕 되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일단 첫 번째로는 베스트킨이고요. 두 번째로는 희망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가 소박한 인상, 이 정도인데 뭐 잠룡은 뭐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걔네들보다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2번 골든스텝만 무너지면 얘는 빨리 붙으니까요. 2번 바짝 옆에 붙으니까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하여튼간 붙으면 라스트에 날라오면 그 아마존에스가 지나가고 골든스텝은 퍼덕거리고, 그러면 저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말, 첫 번째가 10번 베스트킨, 두 번째가 8번 희망 포인트, 세 번째가 3번 소박한 인생. 이런 순서대로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일단 골든스텝이 쓰느냐 안 쓰느냐,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9경주였었고요. 자, 10경주 1200m입니다. 이 경주가 제가
이게 토요일자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자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10시 15분 돼 가는데 이 시간이면 토요일자 아마 책을 여러분들 손에 보고 들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금요일 오후에 보시겠지만 근데 이미 책은 손에 들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방송이 언제 올라오나 이제 그것만 기다리실 수 있는데 이미 마감이 됐어요. 책이 나가버렸어요. 그 방송은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하는 거니까. 제가 이 가람산성 이제 이게 9개월 만입니다. 9개월. 9개월 10월 2일이었죠. 작년 10월 2일, 딱 10월 2일 맞죠? 10월 2일, 작년 10월 2일이었었는데 이현종 기수가 정말 컨디션 좋았을 때 누구예요? 자청룡하고 블룩스하고 앞에 같은 말이 뭐죠? 그거하고 그 제가 이 가람산성까지 해가지고 가람산성을 추천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9개월 만인데요. 제가 쉬어봤어요. 9개월 만. 그 어저께까지 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러니까 말들은 진짜 이래서 밤새 안녕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도 괜찮았어요. 목요일 날도 어저께 숙부 안 했다. 그러니까 어제 세니까 오늘 말이 조금 맛이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좋아진 게 초원볼트예요. 다운마리가 선행을 갑니다. 너무 성질이 칼칼해요. 얘 오늘 뭐 1200m니까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질이 칼칼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거고 블랙파워 머리 내리고 뛰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쓰고 안으로 기대고 자 너는 에이스 덩치 큰데 앞에 못 가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습성을 바꾸려고 하는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운마리가 다른 선행마들은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초음볼트하고 가름산성밖에 없어요. 뭐 세제사랑이요? 얘가 그렇게 센 편성에 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뛰면 초음볼트하고 가람산성 1번, 8번입니다. 이 두 마필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온이고도 지금 최근에 구절인가 나와 있죠? 골막염에 6월 13일날 골막염 4살짜리가 얼마나 조교를 세게 했으면 이제 골막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조교를 못했고 얘는 고개를 들고 절대는 빼고요. 리듬을 안 하는 마필이죠. 네, 그래서 가람산성을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좋았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그 이현종 기수가 탔을 때 14번 게이트에서 늑발했어요. 제가 늑발하는 이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늑발하는 이유 뒷다리의 어떤 부상, 부자연스러움, 하여튼간 뒷다리 뭐 허리 질병, 뭐 요배통 이러면은 차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늑발하면은 늑발할 것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윤승이나 예시장에서 말을 보내는 이유가 또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그때 늑발을 했어요. 늑발했는데 얘는 그 비절이 조금 뒷다리가 약간 이렇게 오그라들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짧게 차요. 좀 짧게 차는데 그걸 힘으로 극복하는 애예요. 발도 약간 높이 쓰고 얘도 머리 내리고 이렇게 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당시에 늑발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늑발은 안 하더라고요. 조금 순발력이 이렇게 뛰는 마필들은 순발력이 좀 없죠. 순발력이 없는데 뭐 이찬호 기수에다가 8마리밖에 출전 안 하는데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가람산성을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컨디션이 좀 어제보다는 못하더라. 자, 10경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좀 그러니까 지금 이 섬광인데 얘가 50주 몇 주? 섬광이가 몇 주? 40주, 50주란다. 40주. 1번 섬광입니다. 40주를 치고 나오는데 일단 주행심사가 좋고요. 얘가 예전에 뛴 그 상대들이 너무 세요. 상대들이 너무 강해요. 마지막에가 선행을 갔던 게 하만식 기수죠. 순발력도 있습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 자완 건절염입니다. 7일 치료했어요.
근데 이 주행심사 때 보니까 역시 왼발을 자꾸 안 쓰려고 해요. 약간 착지 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왼쪽 앞다리가 조금 흔들림에 있으니까 착지할 때 흔들리는 게 약간 있는데 뭐 1200m고 1번 게이트고 여기서 뭐 선행 못 나서나요? 큐피드 레이디 친친짠 뭐 1번 게이트인데 뭐 어때요? 얘도 뭐 그무에 못지않은 순발력 갖고 있습니다. 1200m이기 때문에 이게 1300이나 1400까지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의심은 해야 되겠죠. 너무 체중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체크를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제일 세요.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제일 센데 1200m에다가 뭐 주행심사 뭐 여유 있었던 거 조교를 조금 약하게 한 대신 수영 조교를 대신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어떤 체중만 조금만 체크를 하십시오. 한 여기서 한 뭐 여름이니까 한 10kg 정도, 마이너스 10kg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글쎄요. 너무 조교를 조금 이렇게 양이라도 많이 좀 늘렸으면 하는데. 조교도 가볍게 하면서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0kg까지는 조금 뭐하고 여러분들 또 9kg 빠지면 어떡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마필들은 뭐 웬만하면 저거 하시는데 대박이가 말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8번입니다.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1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뭐 신명나서 해야 될 마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대한장군 이런 거 같은 거 꼭 그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확신이 오는 게 없어요. 확신이 오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냥 뭐 일찍 휴가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냥 너무 이렇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좀 그다음에 경주도 좀 선별을 좀 아주 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